안녕하세요. CF로스 인터내셔널의 현학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FDIC 계약 조건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이냐. 그 FDIC 계약 조건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FDIC 계약 조건을 내가 알고 싶다. 이랬을 때 과연 그 많은 계약 조건들을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슬라이드는 지난번 동영상에서 좀 보여드렸던 건데요. FDIC이 발표한 계약 조건들을 좀 요약해서 좀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계약 조건들이 있죠. 첫 번째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이제 화이트북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용역 계약에 적용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린북, 그린북은 소규모 공사, 공사 금액이 50만 불 이하 또는 공사 기간이 6개월 이하 이 정도 되는 공사라고 하면 복잡한 계약 조건을 쓸 필요가 뭐 있느냐, 좀 간략한 계약 조건을 쓰자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계약 조건이고요. 그 나머지 그 5종이 시공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설계를 포함하건 안 하건 간에 시공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계약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5가지 시공계약 조건들을 어떤 순서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그 계약 조건은 이제 레드북이고요. 이 레드북은 설계된 책임이 발주자에게 있는 경우에 적용되도록 작성된 계약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턴키 EPC 한다, 또는 디자인 빌드 한다, 이런데 왜 레드북을 공부해야 되느냐, 실버북이나 옐로북을 공부하면 되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그 FDIC은 레드북으로부터 시작되는 계약 조건입니다.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FDIC의 원조는 영국의 ICE 계약 조건이고요. 그 최초로 만들어낸 그 FDIC 계약 조건이 그 ICE 계약 조건을 기초로 해서 레드북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계약 조건들, 옐로북, 실버북, 뭐 골드북 이런 것들이 옐로북을 기반으로 해서 변경되어야 될 사항들을 반영시킨 계약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디자인 빌드를 하건 턴키를 하건 EPC를 하건 간에 일단 레드북부터 공부하는 것이 FDIC을 이해하는 어떤 기초적인 어떤 그러한 접근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레드북을 먼저 공부하세요. 그러면 나머지 계약 조건들은 상당히 빨리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드북을 공부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핑크북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핑크북하고 레드북하고 다른 점은 내용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데 그 핑크북은 은행용이거든요. 개발은행들,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들이 사용하는 그 계약 조건이요. 그러니까 MDB가 뭐 가장 유명한 것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우리 업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월드뱅크, 아시아개발은행, ADB, 또는 최근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AIIB 이런 것들이 MDB들이거든요. 이런 MDB들은 그 자기들이 재원을 조달해주는 그런 공사인 경우에 이 핑크북은 무조건 사용되어야 될 강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MDB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고 그런 공사에 참여를 하고 싶으면 FDIC을 이해하는 것은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다. 이런 겁니다. 근데 그 핑크북의 내용은 레드북의 내용과 같다. 다만 은행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기성지급에 관한 것, 주로 이제 발주자에게 좀 불리하게 시공자들에게 좀 더 호의적인 어떤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유보금 같은 경우도 뱅크 개런티로 뭐 대체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 대신에 이제
은행들은 그 자기들이 제공하는 재원 그게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뭐 베리에이션이나 뭐 공견쟁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감독이 함부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끔 그 권리, 감독의 권리를 좀 제한해 놓고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부패 이런 것들 철저하게 방지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삽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보면 레드북하고 똑같고요. 핑크북은. 다만 은행들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추가적인 것이 아니죠. 좀 반영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이 핑크북입니다. 그러니까 레드북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다면 핑크북은 뭐 하루 이틀이면 공부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핑크북이 끝났으면 옐로북으로 넘어오시면 돼요. 그 옐로북은 그 리스크적인 관점에서 보면 리스크의 배분의 합리성 라는 측면에서 보면 레드북과 똑같습니다. 다만 옐로북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설계에 대한 책임을 시공자가 지는 경우에 적용되는 계약 조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레드북을 그대로 쓴다. 거기에서 그 설계 책임을 시공자에게 넘겼기 때문에 설계와 관련된 리스크들을 몽땅 시공자에게 넘겼다. 그것이 다른 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레드북을 이해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설계 측면에서 어떠한 리스크들이 나에게 넘어왔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레드북을 이해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옐로북이 끝나면 그 다음 이제 실버북으로 넘어오시면 돼요. 자, 옐로북까지는 이제 설계 책임이 넘어온 것까지 이해를 하셨잖아요. 근데 실버북의 경우에는 그 옐로북과 달리 좀 추가적인 리스크들을 시공자에게 더 떠넘겼어요. 근데 이 추가적인 리스크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것들입니다.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지난번 동영상에서 좀 말씀드린 건데요. 옐로북하고 실버북하고 다른 게 뭐냐면 집안 조건에 대한 리스크, 그 다음에 정보에 대한 그 정확성에 대한 리스크, 이런 아주 커다란 리스크들이 옐로북에서는 이제 발주가 책임졌던 건데 이런 것들을 시공자에게 넘겼다.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실버북을 공부하는 방법은 옐로북을 가지고 어떤 추가적인 리스크들이 시공자에 넘어갔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스크를 너무 많이 넘겼기 때문에 큰 리스크들을 넘겼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설계 시공에 대한 시공자의 자율성을 확보해 줘야 된다. 그래서 계약 관리가 그 발주자와 시공자 간에 직접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옐로북에서는 감독이 참여했었지만 엔지니어라고 하는 실버북에서는 자율성을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감독이라고 하는 엔지니어가 개입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변경된 계약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 실버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버북까지에 대한 이제 그 공부가 끝났으면 그 다음 이제 골드북으로 넘어오시면 되는데 이 골드북은 옐로우북에다가 그 오퍼레이션을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보면 계약적 권리와 의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옐로우북하고 아주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옐로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은 이제 오퍼레이션이죠. 오퍼레이션은 이제 별도로 붙는 거니까 이 부분은 할 수 없이 이제 제대로 공부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옐로북을 공부하셨으면 이제 오퍼레이션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골드북은 시공자 또는 사업 시행자가 금융을 조달하는 그런 민간 투자 사업에는 적용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골드북은 발주자가 자신의 재원으로, 자신의 돈으로
설계 시공 그리고 운영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계약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PD기 발표한 시공 계약 조건들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